예, 이번 시간에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대한 사례를 통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앞부분에서 우리 비용에 대한 구분 격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보면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 임차에서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한 다음에 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경비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기타 비용은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경비들이 차량별로 전부 다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입니다.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입니다. 반드시 강제로 상각을 하는데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각 범위액보다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크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송금물산입 유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작은 경우, 즉 시인 부족액이 나올 때는 그 시인 부족액만큼을 송금산입 유보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강제상각 제도입니다. 과거의 상각 제도는 전부 다 임의상각 제도였지만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강제상각 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분은 임의상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에 그 이전에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정액법이나 정육법 중에 신고한 부분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 자산, 즉 고정자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차료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데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리스료, 즉 임차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선 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임차료, 보험료,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리스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수선 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임차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리스료는 93%, 렌트 차량은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전체 비용의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면 100% 업무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련 비용 전체 금액 분의 1,000만 원까지가 업무 사용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이 1,000만 원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을 합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 그 다음에 사업연도 중에 일부 기간 및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000만 원 곱하기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으로 안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계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근데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하는 거고요. 미가입했으면 전액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일어납니다.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은 대부분 상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로서 이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계약에 따라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운전자로 한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월에서 송금 산입한다라는 건데요. 한도 초과액은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마이너스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곱하기 보유기간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소득 처분은 기본적으로 유보로 처리합니다. 일반 감가상각비는 유보. 근데 임차료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즉 리스 차량이라 렌트 차량에 해당이 될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산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2월에서 송금 인정하는데요. 일반 차량이나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첫 번째는 8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에 800만 원 미달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 상당액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하고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거나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유보와 기타 사외출로 정리를 했었는데,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기타 사외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유보로 처리해서 관리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유보는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되는 감가상각비 2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서식을 통해서 누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세무조정할 때 전년도 서식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 대한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처분 손실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분 손실 금액을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 금액을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 기타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적용 특례입니다. 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의 감도액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고요. 처분 손실 기준금액 인정금액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요건을 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수가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하거나 매출액의 합계액이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5명 미만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러니까 기준금액 1,000만 원, 800만 원이 500만 원, 400만 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1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등록 사항에서 당기중 취득 증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당기중 취득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취득하였거나 기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했을 때 4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당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상각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바로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자산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4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요. 바로 당연도에 비용 처리했다면 7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번에 전기 부인액 누계액입니다. 부인 누계액. 이 부분은 전기말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을 개별 자산별로 관리하는 난이 되고요.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개별 자산별로 입력하고 세무사랑 프로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감가상각 범위액이 자동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말 의제 누계액도 관리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회사 계상액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상각 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은 동일하게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금액이 다르다면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으로 수정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정 입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223페이지에 자, 감가상각비,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으로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수선비가 있다라고 하면, 수선비 계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한 경우, 전년도에 과소상각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계상액에 당연한 감가상각비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분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산서상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와 회사 계상액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구분입니다. 경비구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별로 경비 내용을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때
자동 붕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 부분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건물은 취득가액 9억이고 당기 상각비가 1,950만 원입니다. 근데 회사 계상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1,950만 원인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2,2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4페이지 4번에 1월 31일 현재 회사는 전기 감가상각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을 잉여금 처리했다라는 거죠. 감가상각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미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으로 제가 포함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복사기와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취득했고 당해연도에 취득한 부분은 4번 란에 반영이 되고 내용연수 적용하면 상각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설용 장비입니다. 건설 장비입니다. 건설용 장비 포크레인과 관련해서 자, 전기말 삼각 부인 누계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말 삼각 부인 누계액이 있다면 그 부분 우리 교재에 자료 3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반영하면 삼각 범위액이 계산이 되고요. 회사 계상액은 1,037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금액과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 반영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세대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 15년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율법으로 17년도에 취득한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자, 224페이지의 5번 자료에 보시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총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업무 사용 비율 내용까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감가상각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감가상각 메뉴에 보시면 미상각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미상각 조정 명세서는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무실과 관련되는 부분,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상각 부인액이 나타납니다.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 상각 부인액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율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산들은 포크레인, 차량 2대, 복사기와 관련해서 포크레인은 시인 부족액이 발생해서 당해 연도에 추인 문제가 나옵니다. 상각 부인액이 있기 때문에 추인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명세서를 작성했으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 원 유보, 복사기에 대한 복사기가 아니죠. 건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잔액 송금 추인 금액이 있습니다.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이 아우디라는 차량에 대한 부분 100만 원이 이미 송금 부인되었죠. 송금 부인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는 1,3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부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6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계상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단기 감가상각비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교재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앞에
예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이걸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하신 다음에 전년도에 대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227페이지, 228페이지 자산별로 세무조정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미상각 자산에 대한 조정명세서 작성했고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합계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작성하시고 나면 자, 우리 조정금액에 대한 상각 부인액 100만 원, 시인 부족액 608만 8,500원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재무상태표 상에 가액인 기말 현재 가액 12억 5,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있는 20억 9,79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 금액과 대상 금액과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항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산 중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된 자산이 있다든가 또는 매각된 자산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빼면, 두 금액을 빼면 12억 5,38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금액이 딱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31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에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돼야 되고요. 비용이 구분 격리돼야 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그 다음에 승용차 비용 현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면 관련되는 내용을 자료를 반영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지금 제가 그 자료로 예시로 제시한 차량들은 전부 다 회사 소유 차량들입니다. 회사 소유 차량들이기 때문에 차량별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아우디라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1,300만 원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1,2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상각 범액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각 범위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1페이지 맨 하단 부분과 2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회사 계상 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 중에 작은 금액을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부분은 상각 범위액까지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각 범위액까지 입력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비용에 대한 송금 부인액이 나옵니다. 송금 불산입액이 나오게 되죠. 이 송금 불산입액에 대해서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 미사용분에 대해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3,800에 해당되는 금액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우디 차량은 2017년도 5월 달에 취득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한도 1,000만 원과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한도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업무 사용 금액 한도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9로 해서 75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에서 600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별도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프로그램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